합시다. 1이랑 숙제가 뭐예요? 또 노후 예민에 불구하고 아이가 보면은 얘를 앞으로 해놓고 얘를 앞으로 끌지. 봅시다. 아이 3반대가 진짜 진짜 3반대가 시험을 역시 계속 봐야겠구만. 응? 왜냐면은 서베이 스테이션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어디에 도달해야 될지 모르니까 말이 안 돼. 지하철이라고 장소가 이게 나오는 장소에 대한 의미를 알고 차라리 언제 도달할지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도달할지라던가 이런 게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요새도 일진이란 개념이 있나요? 학교에? 어? 없어요? 있지 않나? 있긴 있겠죠? 너? 지금 왔다 갔다. 아 지금 너 적당히 뺏고 오고 했는데 수능 좀 그만해. 우리 집에 받았나? 요새는 그런 개념이 퇴색됐나? 중학교 중학교 때가 나 제일 심했는데 우리는 유치해서 안 해. 저녁에 풀리면 오히려 담배 피는 연령은 좀 낮아진 거 같고 아니 꺼내놓으라니까 이 자식이 바빠요. 바빠요. 문제 같은 애들 1등인가? 맞나? 너무 더 주변에 있어서 눈치 못 채니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면 자기 자신일 경우가 아닌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만 내가 어떤 학생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랄까 뭐 이렇게 옷을 짧게 입고 여학생인 경우 뭐 옷을 짧게 입고 뭐 이렇게 화장을 한다. 그게 일진의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갖고 아 그래? 그게 일진의 기준이야 요즘에? 그러면 다 일진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건 자기네 생각 아니에요? 아니 요새 왜 이렇게 밝게? 물론 다르다. 잠깐만 왜 이렇게 밝게? 자기 얘기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아니, 저 못했어요. 하고. 학원 때문에 야 이게 막 있고 아주 그냥 뭐 낙서장이야 낙서장 이거. 저거 있어. 일단 이따 검사할게요. 저는 지금 다음 주에 내년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그래? 뭐가? 요즘에 사실 그 여학생들 보면은 화장 안 하는 학생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됐어요? 나는 일진들이랑 섞어서 집에 있다 마무리되면 다시 볼게요. 네. 그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어렸을 때 그 강사 초창기 때는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일진이라는 개념이 아직 좀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진 애들이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갈구기가 편해요 일진들. 갈고도 아무런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담배 피는 친구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막 이런 이제 뒷골목 같은 데서 막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그때는 일진 사냥꾼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제가. 모르는 애야 전혀. 근데 교복 입고 애가 막 애들이 막 유튜브에서 막 담배 피우고 있어. 가서 막 겁나 패고 애들 담배 뺏고 막 그랬었어. 옛날에는 나도 어렸으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아마 같이 필 것 같은데. 아니, 이간에서 계속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종종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딱 보면 누가 피는지 아니까 이제 데리고 와갖고 피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냄새 피우지 말라고 학원 끝나고 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게 나도 고등학생 때부터 담배 피워갖고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일진. 무슨 일진이야. 저 완전 아유 욕할 거예요. 저 완전 찐따였어요. 정결된 남의 줬다. 아니 정글 때는 담배 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학생이면 피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아니 그 편견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아니 성적 갖다가 누가 담배를 피고 안 피거나 성적 갖다가 아니 심지어 그래서 근데 이제 담배 피는 거 갖다가 저희 부모님은 뭐라 안 했었어요. 네. 그냥 피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마인드여갖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땠냐면 그때 고3 때 이제 공부할 때 방에 잿더리가 있었어요. 엄마가 줬어. 엄마가 치워줬어 심지어 잿더리를. 그래서 항상 수학 공부 같은 거 할 때 이제 책 이렇게 딱 펴면은 이제 여기는 펜, 왼손은 담배. 이러고 뭐가 간지나냐. 너무 많이 피면 그래도 너무 우리 아빠 너무 많이 피면이 아니라 그냥 피면 안 죽은 거예요. 당연히 피면 안 죽죠. 근데 이제
그때 그냥 그런 게 멋있어 보인 거야. 그냥 담배 피고 이런 게 다 이제 의뢰 그런 걸로 시작하는 거지. 그럼 시도 때도 없이 펴요. 아니, 시도 때도 없이 펴면 안 되죠. 몇 개월 시와 때는 가리긴 해야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게 벌써 거의 한 20년 전인데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혹시나 막 요새는 이제 또 여학생들도 많이 피던데 피지 마세요. 여시나 금방 끊고 알았지? 외부 질문 1번부터 볼 건데요. 오늘 1, 2번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뭐 사실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내용이 길진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외부 질문 자료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외부 질문 1, 2번 진도가 조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일찍 끝난다면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 정리를 좀 이어서 할 겁니다. 아마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제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부 질문 3, 4번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좀 첨삭을 좀 해줄 건데 그거는 뭐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질문 1번 보겠습니다. 다 폈니? 보통 요 외부 질문에서 어법 문제를 잘 출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정 기준으로는요, 외부 질문에서 일단 무조건 서술형이 나왔었어요. 무조건 서술형이 나왔었고 외부 지문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각 지문별로 서술형으로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거, 특히 주제나 제목과 같은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외부 지문에서 좀 출제를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서술형이나 전반적인 내용 이런 거를 좀 위주로 봐야겠죠.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제목이 있죠 항상. 그렇죠? 이 제목이 이제 맨 첫 줄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제목 같은 경우가 또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첫 문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내용 파악만 한번 쭉 해볼 거야. 내용 파악해보고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뭐 어휘 문제나 서술형 문제나 이런 걸로 낼 만한 게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볼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브래드 피트가 말하기를 그가 facial blindness로 고통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facial blindness 이미 진도를 나갔으니까 알겠지만 안면 인식 장애예요. 그러니까 안면 인식 장애급은 아니지만 저도 그 얼굴 외우는데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잘 얼굴이 안 외워진다고 해요. 아무튼간 이런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할리우드의 여심 저격 배우인 브래드 피트가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이제 안면 인식 장애로 suffers from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안면 인식 장애가 뭐냐 하는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this is a neurological disorder랍니다. 이 disorder가 장애 또는 질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isease의 뜻이에요. 질병은 질병. 자, 그래서 신경학적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냐면 백저리아가 수식을 해주고 있죠. 사실 보통 외부 질문에서 어법 잘 안 나오는데 이 브래드 피트 이야기는 어법으로 낼 만한 요소도 꽤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가목적어가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석 먼저 하고 설명드리자면 어떤 질병이냐면 만드는 질병이래. 이시 가짜야. 그래서 해석이 없어 얘는. difficult는 어렵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어렵게 만드는 신경학적 질병이래. 뭘 어렵게 만드냐? 여기가 진짜 목적어야. To recognize people's faces.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신경학적 질병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만 볼게요. 암목적어 설명을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주어진 주어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주어진 주어를 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너무 기니까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그러면은 가목적어를 왜 쓸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원칙은 똑같은데요. 가주어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앞이긴 걸 싫어해요. 앞이 대두를 싫어해. 그래서 앞이긴 게 싫으니까 얘를 뒤로 보내고 말한 대로 진이가 말한 대로 짧게 앞에 is로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장 구조를 잠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문장의 형식 5개를 이제 보면은요 모든 문장은 다 주어로 시작을 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은 보기 싫으니까 뒤로 보내고 가주어 있을 요 자리에 써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가주어진 주어는 모든 형식에서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자, 그런데 가목적어는 이론상으로 어디에서 가능한지를 볼게요. 자, 일단 1, 2형식에는 목적어가 없죠. 그럼 당연히 1, 2형식에서 가목적어가 불가능하겠고요. 3형식 구조를 보면은 아니 목적어가 어차피 뒤에 있잖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주어나 가목적어를 쓰는 목적이보다 앞이 긴 게 싫으니까 뒤로 보내고 땜빵하려고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차피 뒤에 있잖아 얘는. 그러니까 가목적어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4형식을 볼게. 목적어가 2개 나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길게 나왔어. 그럼 상관없죠. 맨 뒤에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길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 될까?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가목적어를 쓸 일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가목적어를 쓰는 경우는 딱 하나, 5형식의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가목적어를 쓰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5형식 구조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5형식 구조. 방금 전에 제가 썼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 목적어가 길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적어가 길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길려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투부정사 또는 대절입니다. 투부정사나 대절. 얘네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때는 요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동사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애들이 있는가? make나 또는 find나 마지막으로 생각하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생각하다 시리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반드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를 사용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가주어진 주어와의 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가주어진 주어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써도 상관없어. 안 써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꼴보기가 싫을 뿐이지. 틀린 건 아니라고. 그런데 가목적어는 아닙니다. 가목적어는 요 조건이 만족하면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안 쓰면 틀려요. 이거 어법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가장 대표적,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패턴이에요. 즉 어떤 패턴이냐면 make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가목적어 it이 나오고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 가목적어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잘라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make니까 당연히 만들다를 쓰면 되겠죠. 만들다. it은 해석이 없고요. 목적격 보어는 뭐뭐 하게 또는 뭐뭐 하도록 뭐 이렇게 해석하겠죠. 자, 이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 것을 또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다. 우리 했었죠. 5단원 할 때. 그래서 주어처럼 해석해서 뭐뭐 하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합쳐서 해석하면은 뭐뭐 하는 걸 뭐뭐 하게 만들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응. 그러면 이제 어법에서 시험 낼 때는 보통 어디에 밑줄 쳐놓냐면 여기에 밑줄 쳐놓거나 여기에 밑줄 쳐놓습니다. 보통 두 군데에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세다가 밑줄 칠 때는 is래, dams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가주어든 가목적어든 둘 다 is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dam은 못 쓰겠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시험을 내냐면 형용사 쓸래 또는 부사 쓸래로 문제를 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difficult 쓸래 아니면 difficultly 쓸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죠. 당연히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만 가능하겠죠. 부사는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해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신경학적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다? 바로 하는 질병인데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을 하는 것을 힘들게 어렵게 뭐뭐하게 만들다로 끝나면 안 되겠죠.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그래서 만드는 신경학적 질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필기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일단 잠깐 내둘게요. In serious cases, 심각한 경우에는 sufferers, suffer는 말 그대로 고통받는 사람들, 즉 환자들을 말합니다. 환자들이 can forget to face
얼굴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떤 얼굴을요? Of a family member. 가족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even their own face. 자기 얼굴을 까먹을 수도 있대요. 이거는 진짜 이 정도면은 그냥 치매 거의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어서 the little known condition. 자, 우리 이거 똑같은 건데 little이라는 거는 어가 안 붙으면 거의 없는 이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죠? 거의 알려지지 않는 그 어떤 상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상태, 즉 이제 예, 증상, 징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알려지지 않는 그 상태가 뭐라고 불리냐? 프로스파스노시아 이렇게 불리는데 안면 실인증이라고 불린대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랐어요 이 단어. 너무 전문 용어라서 저도 잘 몰랐는데 안면 실인증이라고 불린대요. 이런 fact. 자, 그것은 영향을 끼치는데 40명의 사람 중 약 1명에게 영향을 끼친다니까 40명 중 1명꼴로 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막 드문 질병은 아닌 거죠. 사실 40명 중 1명꼴이면은 드문 거라고요? 40명 중 1명이? 40명 중 1명이면 드문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한 번에 한 번씩 보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빈번한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장이 이거 지금 좀 아니 근데 이제 얼굴을 막 못 알아보고 막 이런다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는 되게 흔한 질환처럼 보이는데요. 40명 중 뭐 예를 들어 한 1000명 중 1명꼴이다 이러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40명 중 1명이면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어찌 보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니까. 네. 자, 이어서 볼게요. 그것은 종종 불안감으로 이끄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feel embarrassed, 그러니까 당황함을 느끼기 때문이랍니다. 당황스러움을 느끼는데 어떤 상황에서냐면 사회적인 상황에서요. 자, 뭐 할 때 when they forget who people are, 그들이 잊어버릴 때랍니다. 사람들이 누구인지를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그들은 이제 그 환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안면 실인증 환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회적 상형, 어떤 사교 모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 모임, 뭐 그냥 만났어, 친구들 만나고 뭐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냥 만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되게 이게 좀 뭐지? 지난번에 만났었는데, 어제 만났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되게 당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환자들은 불안감이 이제 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 이 사회적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내야 되는데 사람들 얼굴을 못 알아봐. 그럼 당연히 나가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Sufferers, 환자들은요 can avoid situation, 상황을 피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init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한 단어 where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In which they will meet people. 자, 그들이 사람들을 만나보자 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도 있대요.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They may become withdrawn. 그들은 내향적으로 될 수도 있답니다. 되게 소극적으로 사실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가 막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막 이러면, 그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n extreme cases. 자, 이번엔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They will be reluctant to leave their home. 자, 이 reluctant라는 단어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어휘 문제에서 정말 잘 나와요. 그냥 거의 뭐 9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be reluctant to 동사원형이 거의 한 세트인데요.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이 reluctant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unwilling이라는 단어예요. unwilling.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패턴도 똑같습니다. 앞뒤에 비동사하고 뒤에 투부정사예요. 똑같이. 그럼 이거의 반대말이 있겠죠, 당연히. 반대말은 on을 빼면 되겠죠. 그냥 willing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willing은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reluctant는 꺼리는 건데, 이제 willing은 기꺼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니까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낼 때도요, 이 reluctant와 willing 이 둘을 서로 반의어 관계로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극단적인 경우에 그들의 집을 떠나는 것을 꺼리게 될 거랍니다. 즉 집에서 나서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거죠. 그냥 방구석에만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한 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그 안면인식 장애에 대한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안면인식 장애가 뭐냐? 이런 증상이다라고 설명한 거죠, 지금까지. 자,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 여기서부터 시점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브래드 피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58세 나이인 이 브래드 피트가 has not been officially diagnosed with post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어쨌든 안면실인증으로 공식적으로 진단받은 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공식 진단받은 건 아니야.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사실 조금 중요한 게요. 내용 일치 불일치 같은 걸로 낼 때요. 그러니까 위글의 내용을 읽고 답할 수 있는 거 골라라. 또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또는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보통 이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가 나이가 58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안면인식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진단을 받은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일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He said, 그가 말하기를 nobody believed him. 아무도 그를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대. 뭐 할 때? When he could not recall their name. 자, 그러니까 그가 그들의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할 때 아무도 그를 믿지 못한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안면인식 장애가 이제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좀 할 수가 없겠죠. 아니, 이름도 기억을 못 하는데 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어떤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것도 기억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왜 그는이라고 하나요?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he was being inaccessible and self-absorbed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 보자면 여기서 was being이라고 나왔죠. was being.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복습. 자, 여러분 이 예시 기억나요? She's pretty, 예쁘다. 그리고 she's being pretty 이렇게 써준 적이 있었거든. 이거 혹시 기억나? 얘는 그녀가 예쁘다. 어제도 예뻤고 오늘도 예쁘고 내일도 예쁠 거야. 평상시에. 아래 건 어떤 뜻이었는지 기억나요? 지금 과거에 무슨 아니에요. 일시적인 일시적인 키워드. 오케이, 그건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좀 지금 보니까 좀 예뻐 보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둘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사실 별로 실제로 안 별로 안 예뻐. 근데 이제 막 둘이서 술 먹고 있는데 술 취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예뻐 보이냐? 약간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was being 하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금 그냥 now 붙여서 해석하면 돼요. now.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느낌이야. 자,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브래드 피트가요. 지금 inaccessible 하고요. 원래 accessible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accessible? 자, access가 뭘까요? access. 이게 그 접근이죠, 접근. 그죠? 접근인데 여기에 able이 붙은 거야. 이제 단어 바꿔서 iable이 된 거야. 그럼 이건 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거든. 할 수 있는. 원래 접근할 수 있는인데 in이 붙었으니까 접근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 되겠죠. 다가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애가 너무 차가워. 그래서 냉담한 이 정도 해석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self-absorbed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absorbed는 무슨 뜻이에요? 흡수하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 흡수하다라는 뜻 말고에 하나 더 있어요. absorbed가. 어떤 뜻이냐? 몰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몰두하다. 뭔가 이제 엄청 빡 집중하는 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self-absorbed니까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그러니까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는, 자신한테만 몰두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 되게 막 성격이 차가워. 자기만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자기애가 너무 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브래드 피트 입장에서는 두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않고 사람들 이제 이름도 이제 잘 기억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얘기 자체를 잘 안 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의 얼굴도 기억을 못한다면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저 뭐야 영화에서 봤을 때는 안 그랬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얘기도 잘 안 하네. 그리고 그럼 뭐야 자기만 잘났다 이거야? 뭐 약간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또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저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I'm disrespecting them. 제가 그들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어서 one strategy Pitt used. 자, 피트가 사용했던 한 가지 전략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이라는 건 당연히 안면인식 장애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뭐 그런 전략이겠죠. 그 전략이 뭐냐면 was to ask acquaintance. 질문하는 거였답니다. 지인들에게. 뭘 질문하는 거냐? 지인이 말고 지인들에게. 자, 넘어가요. 자, where 얘를 질문하는 겁니다. He had met them before. 그가 그들을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지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난 적이 있었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답니다. 이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유가 딱 이제 왔는데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However,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그것이 요거 좀 잘 보세요. 지금 원문에 니네 그 프린트에 보면은요 이게 없어요. 여기 대생략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렇죠? 이 that은요 접속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He said that made 어쩌고 나왔잖아. 이 that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보통 어법으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아, 이 어법 내기 너무 좋은데 이거 브래드 피트 지금. 이런 게 what that 같은 문제로 내기가 되게 좋아요. what으로 쓸래, that으로 쓸래. 그러면 이제 what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뒤에 made라는 동사만 나왔으니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what으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that이라는 건 그냥 대명사야. 대명사. 그냥 대명사. 지시 대명사야. 그것이야. 그거. 따라서 이 that이 가리키는 게 뭐냐? 제가 여기다 해석을 써놨죠. 지인들에게 우리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다. 앞에 대시 생략된 거야. 라고 말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 that을 또 쓰면 that 뜻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감상 별로잖아. 그러니까 이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that을 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부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아니, 내가 지유랑 한 달을 예를 들어 같이 수업했어. 근데 내가 또 만나는 거야. 우리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 입장에서는 뭐 하는 새끼? 아, 죄송해요. 이렇게. 어쨌든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He explained. 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쾌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You get this thing. 자, 당신은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Like you're being egotistical, you are being conceited.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많았죠. 자, 보시면요, 너는 egotistical, 이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지금 이기적이야. 너 지금 conceit 하고 있어. 이 conceit이라는 것도 그냥 관심이 없는 좀 이런 뜻이거든요. 남한테 관심이 없는 이런 거야. 또는 원래 뭐 자만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너 남한테 관심이 없구나. 너 지금 되게 자만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브래드 피트니까 굉장히 세계적인 영화 배우잖아.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을 이제 만났는데 이제 브래드 피트 입장에서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 혹시 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야. 진짜 이제 알고 싶어서.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어떠냐고. 뭐야, 그치 유명하다니까 나 같은 호접은 기억 못 한다고 이거야? 뭐야, 완전 잘난 척 쩌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사람들이 더 기분 나빠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hopes. 그가 말하기를 Speaking about facial blindness, 안면인식 장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will raise awareness of it. 여기서 raise awareness라는 표현, 이것도 좀 잘 나오는 건데 raise 하면은 올리는 거죠. 그렇죠? awareness는 인식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인식을 높인다는 거야, 말 그대로.
됐어? 이 인식을 높인다는 걸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고양시킨다 또는 고취시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됐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즉 안면 인식 장애에 대한 그런 좀 시민 의식 그런 인식 사람들의 인식이 좀 올라가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허브에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이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브래드 피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아까 58세 하고 나왔던 부분.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 내용을 나누면 되겠다. 앞 내용까지는 안면인식 장애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 그렇죠. 그 뒷부분은 실제로 안면인식 장애에 걸린 브래드 피트의 사례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죠. 보통 이런 글 같은 경우는요, 출제하기가 좋은 게 만약에 일단 서술형으로 낸다면 영작으로 낼 만한 요소들은 사실 꽤 많거든요 지금. 왜냐면 아까 가목적어라든가 관계대명사라든가 뭐 이런 이제 어법이나 이런 걸로 좀 출제할 만한 게 포인트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어휘 같은 거 밑줄 어휘. 그러니까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문맥상 어색한 낱말을 골라라 이런 문제 있죠. 이런 걸로도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보였습니다. 릴러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였죠. 그리고 서술형으로 내기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술형으로 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표 형식으로 빈칸으로 내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표 형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했잖아요. 내용 자체를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에는 이제 안면인식 장애 써놓고 여기는 브래드 피트의 사례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야. 그리고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빈칸 뻥, 빈칸 뻥, 여기 뻥, 뻥 이렇게 뚫리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개당 뭐 1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빈칸을 뭐 한 6개 뚫어놔서 6점짜리로 준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표 형식으로 요약해서 출제하는 요약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등부에서도 잘 나오고요. 예전에 중등부에서도 잘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은 이제 그 오마중에서 서술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전 오마중 시험을 보면은요, 오마에서 내는 약간 그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벌써 3년 전이니까 이제 그 공식대로 이제 출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오마에서 출제하는 것 중에 이제 좋아하는 유형들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2019년 거의 후반부에는 이런 식으로 표라던가 뭔가 글을 요약 정리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좀 출제를 많이 했었어요. 서술형에서. 그리고 오마에서 좋아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그러니까 다음 질문을 읽고 이거를 답변을 써라.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브래드 피트가 이제 안면인식 장애로 인해서 뭐 어떻게 이제 되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제 답변을 여러분이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마중.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말했던 어휘 같은 포인트로 좀 낼 만한 게 있는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제목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목. 그리고 밑줄 어휘 그리고 또는 어법 또는 서술형 이런 걸로 출제할 만한 게 있는지 제가 바로바로 해볼게요. 만약에 어법으로 낼 만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건 어휘로 낼 만하다. 이건 흰색으로 표시하고요. 서술형으로 낼 만하다 하는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장. suffer from 이런 거는 뭐 별거 없고 여기 아까 봤던 문장이 여기 이 문장 서술형으로 출제할 만합니다. 서술형. 이 문장 자체가 왜냐면 관계대명사 활용도 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동사의 수일치도 잘 맞춰야 되죠.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this order에 맞춰서 게다가 지금 가목적어 지목적어로 활용하는 문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내기가 좋다. 구문이나 이런 게 쓰는 게 많았고요. 자 그리고 어휘나 어법으로도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당연히 어법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it이라던가 make를 내도 되고요. difficult를 내도 돼요. 낼 게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어휘로 출제한다면은 difficult도 낼 만합니다. 됐어요? 결국 안면인식 장애라는 거는 인식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라는 이 단어에 체크를 했죠. 당연히 difficult를 그대로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내가 파란색으로 체크했네. 죄송해요. 파란색.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 그 오마증 같은 경우는요 어휘 문제를 출제할 때는 그 학교 프린트 준 거 있잖아요. 그 거기에서 이제